부온지오르노 미스 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에트루리아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트루리아는 로마에 비해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권위도 상당히 존중되어서 에트루리아 전통 양식의 비석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이름도 함께 기록되었는데요. 로마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에트루리아는 역사에서 주로 고대 로마와 관련하여 언급이 되곤 하는데요. 로마가 막 건국되어 왕정이었던 시절에 7왕 중 5대부터 7대까지 3명이 에트루리아 혈통이었을 정도로 영향력이 강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라틴족 도시 중 에트루리아 앞잡이 노릇을 하던 도시 정도로 애송이 취급을 받던 로마와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어 로마 문화에 에트루리아 색채가 짙게 남게 되었는데요. 에트루리아인들은 로마에 토지 개간과 우수한 경작 기술을 가르치고 밀과 포도, 과실수 개량 및 금속과 점토, 가죽과 양털 가공 기술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토목건설에서 볼 수 있는 아치형 공법도 에트루리아인들에게서 전수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로마는 촌락 같은 도시에서 에트루리아 도시들처럼 성체 도시로 발전하였고, 로마가 강성해지면서 에트루리아를 압도하고 결국 로마에 정복당했는데요. 에트루리아인의 문화는 로마에 흡수되었고 기원전 264년에는 완전히 로마에 복속되어 버립니다. 에트루리아 종교와 신화의 많은 부분이 로마 신화를 포함한 고대 로마 문화의 일부로 되었고, 로마 원로원은 에트루리아 종교의 핵심 요소를 받아들여 로마 것으로 삼았는데요. 예를 들어 계속 점을 쳤는데 그중 창자점을 통해 정치를 수행했습니다. 삐아젠자의 간이라고 불리는 청동으로 만든 간 모형이 발견되어 창자점을 엿보게 해주는데요. 로마인들이 에트루리아인의 점수를 이어받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회의적이기도 했는데, 로마의 키케로는 개구리 울음소리로 치는 점술에 대한 견해를 개구리가 어떤 예지력을 지녔다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개구리들이 충분한 어떤 예지 능력을 본래부터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개구리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깜깜하고 불명확하지 않나? 라고 말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은 만큼 에트루리아 문화를 상당히 존중하여 점술 등에서는 나중에까지 로마인들이 에트루리아로 유학하기도 했지만 그들과 로마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유물과 기록을 봤을 때 로마는 다른 동맹체에 비해 에트루리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랜 세월이 흘러 일반 시민들이 에트루리아를 기억하지 못해도 귀족 가문들은 에트루리아 후손임을 주장하기도 해서 제국의 4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자신의 가문이 에트루리아 후손임을 주장하고 에트루리아의 언어와 종교를 유지하고 실천하기도 했는데요.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대 로마의 유명한 시인인 베르길리우스도 자신을 에트루스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에트루리아어는 에트루리아어로 된 금성문을 통해 확인이 되지만 해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자는 그리스 문자의 영향을 받은 데다 라틴 문자의 조상이라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긴 하지만 에트루리아어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일부 어휘를 제외하고는 언어적인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페니케아어와 비교할 수 있는 명판이 있긴 해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각종 금성문에서 라틴어 일부 어휘가 발견돼 라틴어에 에트루리아어 어휘가 많이 차용되었다거나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고유명사와 기습법이 알려져 있고요. 의문이 그리스에 비해 비교적 적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트루리아어로 된 책들이 기원 후 500년경까지는 존재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또 로마 사회의 기독교적인 요소로 인해 흩어지고 파괴되어
사라지게 된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에트루리아인의 도시국가들은 통합적인 국가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12도시 연맹이라는 연맹체를 형성하여 제사나 군사 등에서 협력을 했는데요. 타르키니아, 키우지, 웨이유, 체르베테리, 아레쪼 등이 유력 도시에 해당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14개의 고대 에트루리아 도시들 중 현재까지 9개 도시가 그대로 남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레쪼, 체르비테리, 키우지, 피에솔레, 포플로니아, 페루지아, 테라치나, 타르퀴니아, 오르비에토 등입니다. 고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몰라도 비테르보도 에트루리아의 도시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로마가 걸음마를 할 정도로 크기 시작할 즈음 세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이탈리아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오랑캐들을 에트루리아가 로마 북쪽에서 모두 방어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트루리아가 로마에 복속된 후 로마는 북쪽의 켈트족에게 깡그리 짓밟히고 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네로의 선생이기도 했던 세네카가 로마인과 에트루리아인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로마인들은 구름이 충돌했기 때문에 번개가 나오는 것이라고 믿는 데 비해 에트루리아인들은 번개를 내기 위해 구름이 충돌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신의 관점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물이 발생하면 그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 사물이 의미를 가진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2000년이 지나 19세기에 다시 한번 에트루리아가 에트루리아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하는데요. 이 나라는 고대 에트루리아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토스카나 공국이 프랑스 나폴레옹 1세에 의해 잠시 점령되었을 때 나폴레옹이 부르봉 가문의 파르마 공작의 아들인 루도비코를 데려다가 세운 1801년부터 1807년까지 6년짜리 괴뢰 국가였습니다. 요즘에는 그나마 알려진 에트루리아지만 문화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던 고대 국가 에트루리아에 대해 관심이 생겼을까요?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차오!